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영화 관계자라며 설문을 하면 돈을 준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A씨 계좌로 돈을 주더니 이번엔 영화표를 샀다가 환불하면 30%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결국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13만 원의 돈이 입금이 된 거죠. 설마 이게 거짓말이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이 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만 40명이 넘습니다. 온라인 투자 권유를 비롯해 공공기관 사칭, 연애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등 사기 수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건수는 5년간 20% 넘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경찰과 금감원, 통신사 등이 모여 만든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화번호는 관련 부서로 전달을 해가지고요. 더 이상 이용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통합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계좌 등에 대한 신고가 많으면 임시 정지할 수 있게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응원은 범죄 데이터를 수집한 뒤 담당 기관에 전달해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기 방지 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이 보이스피싱 주의하라는 뉴스들 우리도 많이 보도해드렸는데 네. 근절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 번이나 관련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을 때 무심코 전화를 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 이름으로 우리카드가 발급됐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니면 전화하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네, 마침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며칠 전에 결제를 좀 했던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결제했던 게 털렸나 하고 번호를 누르려다 보니까요. 일단 저한테 온 우리카드발 문자라는데 006으로 시작하는 국제 번호였고요. 금융사들의 FDS,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뭐가 걸렸을 때는 보통 전화가 바로 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자를 보내서 당신이 전화를 우리한테 해라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관련 내용을 몇 번이나 보도해온 저마저도 그러니까 보자마자 피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보이스 피싱, 메시지 피싱, 이제는 유튜브 피싱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휴대폰으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제 피싱이 시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메시지 같은 데 딸려온 악성 링크를 눌렀다가 휴대폰에 복제 앱이 설치돼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내 모든 정보를 털리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공공기관이나 은행인 척하는 이 보이스피싱 문자들이 알아보기 힘들던데 네.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요새는 기관과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처리를 하죠.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카톡 채널 문자 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금융감독원의 공식 채널 옆에는 이렇게 회색 체크박스가 있고요. 이 신한카드인 척한 보이스피싱 범들의 문자에는 이게 없습니다. 근데 저 신한카드 로고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따와서 저렇게 사칭 채널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식 채널, 친구명 옆에 체크 표시, 회색 체크 표시, 저기에 있는 것만 인증된 채널입니다. 기관들의 채널과 카카오톡으로 얘기할 때는 이 인증 채널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중요한 정보,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찍은 사진 또는 신용카드나 계약서 찍은 사진들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사진들은 가족들이랑 집안일 같은 거 원격으로 처리하다가 찍어서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진첩뿐만 아니라 SNS에도 사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아예 신분증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사진첩을 통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고 일부러 찍어서 갖고 다니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휴대폰이 복제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주요 정보가 담긴 이미지가 내 휴대폰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게 되는 피해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진첩과 SNS 일일이 뒤져서 중요한 정보가 담긴 사진들을 찾아서 지우기가 귀찮을 수도 있지만요. 꼭 찾아서 지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휴가철인 걸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는 일당도 있다고요. 네. 금융당국이 마침 사례를 내놨네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문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 카드가 쓰였다. 해외에서 얼마가 승인됐다.
해외에서 당신 이름으로 카드가 개통됐다. 이런 문자들이 유행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여행 중인 분들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카드가 털렸나? 이러면서 놀라서 눌러보기가 좀 쉽거든요. 또 문제가 생겼다고 카드사 콜센터라면서 전화가 올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곳은요. 전화를 해오더라도 비밀번호 같은 주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비밀번호, 앞에 2자리 또는 뒤에 2자리만 입력해라.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비밀번호를 입력해 줬는데 내 이름으로 어디선가 휴대폰이 개통되고 또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당국이 요새 유행한다고 주의를 당부한 또 다른 유형으로요.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모바일 초대장을 가장한 피싱이 있습니다. 청첩장이구나 하고 무심코 눌렀다가 악성 앱이 휴대폰에 깔리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 잘 보시고 보이스피싱 안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법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네. 금융당국이 새해 다시 경고를 했네요. 새로운 수법이 또 포착된 건가요? 새로운 수법이라기보다는 이맘때 굉장히 속기 좋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돌아다닌 유형 하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서 돌아다니는 스미싱 문자 사례로 공단이 포착해서 지난 연말에 보여줬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문자 받아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나한테 수당이 나올 게 있나? 여기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눌러봤다가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겁니다. 피싱 사기범들은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때그때 화제의 뉴스, 각 시기별로 사회에 관심이 모인 이슈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악용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기관을 사칭한 피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같은 연초에는 국세청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가 잘 옵니다. 연말정산하는 걸 도와주겠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 접속을 유도합니다. 또 한창 입시 시즌이었던 걸 이용해서 대학을 사칭해서 합격 확인 문자나 전화를 해오기도 하고요. 최근의 스미싱 문자들은 정말 감쪽 같아졌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기간에 정부 지원금 대상자라면서 저에게도 여러 차례 왔던 문자인데요. 언뜻 속아 넘어가지 않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한 내용으로 세련되게 만들었고요. 기획재정부와 신한은행을 거론하고 있지만요. 받을 돈이 내가 있는 게 아닌가 맨 끝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했다가는 스미싱 사기의 첫 번째 단계에 휘말리는 겁니다. 네, 이런 보이스피싱 문자는 잘 피해야겠지만 정말 필요한 문자가 또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에 주요 기관들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렇게 공식 인증을 받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인증이 문자의 경우에는 오는 겁니다. 문자 안에서의 위조는 할 수 있어도 문자 밖에 뜨는 이런 인증은 피싱범이 위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런 인증이 없는 번호로 뭐가 오면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공식 채널들에는 이런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 카카오톡 인증 마크가 부여된 채널을 통해서도 피싱이 발생해서 SBS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좀 더 관리가 철저해야겠고요. 답답하긴 하지만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카카오톡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이 인증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공식 채널을 악용했던 당시 사기, 지난해 말의 사기의 경우에도요. 공식 채널에서 다른 일반 채널로 타고 넘어가도록 유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피싱이 시작됐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친해두시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경로로 들어가면요. 국내 금융사 대표 전화번호들과 정확한 온라인 페이지 주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검색이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버젓이 목록에 올라있는 금융사도 그냥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헷갈릴 때는 여기 들어가셔서 가나다 순 목록에서 초성 선택한 다음에 그 안에서 찾아보시면 내가 찾는 곳들을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번호로 오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를 해보고 싶은 문자가 왔다면 잠깐만 멈추고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꼭 주의해야 하는 게 한 번 당하면 액수가 크고 또 피해금을 되찾는 게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네,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의 피싱 사기 피해자 집계된 것만 14만 9천 명 정도고요. 액수로는 무려 1조 7,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2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액수가 크죠. 그러니까 한 번 개인정보가 털리면 단시간 안에 전자거래로 가능한 돈을 있는 대로 빠르게 빼가기 때문에 피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통해 환급받은 돈은 30.7%인 3,600억 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피해 가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방법들로 조금 천천히 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올해는 보이스피싱 문자들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